자, 어제 대통령과 권력기관 또는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 어제는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과 같이 입장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지 그 내용이잖아요. 그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내용이 안 돼. 그리고 어떤 언론은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더만 이거 하기 전에 마치 윤석열을 빼고 추미애 장관만 불렀다는 식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었어요. 뉘앙스가. 그게 말이 돼.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경찰청장도 안 나왔어요. 이해 당사자. 장관급들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네. 그거를 하면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기사가 똑같은 뉘앙스예요. 추미애 장관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힘을 실어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는 그런 평가와는 좀 만나뵈니까 그런 평가와는 좀 무관하게 되게 담백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일, 이 일은 이 일. 아니 예를 들어서 최민희 의원 사면을 안 시켜줬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분이면 저는 됐죠. 그런 분이면 그렇지. 그런 분이면 그런 분이 최민희 사면 아니 됐죠. 왜 갑자기 예를 들어도 그렇게 그러십니까 정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와 김현 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황교안이 민경우 호떡공천 네. 이해찬 대표 절대로 안 하시죠.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건 사실 보도가 별로 안 돼요.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당에 관련되어 있는 원내대표 등도 갔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 개혁은 그래도 조금 더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경찰과 국정원 개혁은 상당 부분 미진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였고 그래서 박정 국정원장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혁의 방안 등은 이야기했고 그렇습니다. 일단 국정원법을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해왔어요. 계속 해온 건 맞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수하겠다 이렇게 박지원 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이건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개혁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찰이 개혁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참 대통령께서 공수처가 아직도 출범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혁 과제는 계속 진행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리고 1년 10개월 남았어요. 임기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속도를 좀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쪽을 보고 얘기하게 되지 왜? 이렇게. 잘생겼으니까요. 아니 그 민주당의 그 중요한 민주연구원 이사셔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고 가셔서. 네, 잘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모이면서 그 외청장들은 그냥 보면서 저기서 내려오는 결론만 갖고 일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 상황에 야당이 그랬습니다. 추미애 장관 대동아 문 대통령한테 공정 팽개친 상식적 모습이다. 이 이야기는 아까 좀 전에 좀 살짝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만요. 여기 참석한 분이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뭐 등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국가 서열이 제일 높은 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중에서. 네. 법무부 그러니까 그중에 원래 그런 행사를 하면은 그중에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들어오는 모습 많이 보죠. 그런 의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각에 참여를 안 해보셨다는 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네, 왜냐하면 참여해 보면 이런 말 못해요. 장관 안 해봤구나. 네. 장관도 안 해본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모르신다. 나는 문외한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되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다른 장관이 그 대통령 바로 뒤에 쓰고 법무부 장관 뒤로 빼면 이거는 그냥 그만두라는 소리예요. 의전이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시고 막말하시면 이게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예, 이거 보니까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들은 싫다는데 대통령은 그 장관을 불러서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했다. 그거 역시 집권 안 해본 당이다.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 이에게 권력기관 견제를 주문하니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발목 잡기고요. 네, 네. 국민적 기대와는 방향이 반대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추 장관에 대한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래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드러난 불공정을 덮을 수 없고 들끓는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 공정을 37번 외친 대통령, 이건 이제 청년인당 행사 때 이야기고요. 불공정을 실천한 장관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의 근심이요 불만일 것이다. 야라, 참. 아니 이거 저 공정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공정 얘기를 안 했으면 100% 1000% 기사도 공정 뭐 한마디도 없었다 이러면서 과연 공정을 추구하는 정부 맞냐 이런 식으로 또 얼마나 또 공격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참 뻔히 보이는 짓들 하는 거 보면서 애쓴다. 이런 말씀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국민의 짐한테 늘상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어떤 논평에서도 문 대통령의 이러이러한 정책은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새날을 좀 잘 들으세요. 그 야당이 지지율 올리는 방법을 그럼요. 얼마나 여러 번 얘기를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그 통신비 2만 원 갖고 끝까지 해서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도 그냥 통 크게 어쨌든 피해 구제 지원금을 그 선별로 했으니 그 통신비라도 이렇게 다 주자. 이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산이고 또 도움도 되고 좋다.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국힘이 나왔으면 지지율 올라가죠. 예. 그런데 이걸 끝까지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어떡합니까? 빨리 줘야 되니까 양보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거기 장관 안 해보신 김근식 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하이라이트 찍네요. 다른 참석자들 모두 5분 전 입장에서 착석했는데 왜 하필 추 장관만 대동 입장하면서까지 티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당신이 장관을 안 해봤기 때문으로. 아이고 참. 아이고. 자, 어쨌든 간에 개혁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중단 없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지금 4년 차예요. 예. 연차로는. 그리고 3년이 조금 넘은 거죠. 만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네임덕 없이 갈 수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여당은 180석 정도를 갖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높고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봐도 안 되는데 그러면 태세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이렇게 생각해. 50%는 칭찬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숟가락 얹을 수 있거든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그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겠구나라는 안심을 가져요. 근데 그중에 디테일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또 반박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대안 세력이 되는 건데 그쵸. 무언 논평을 내도 장관 안 해본 것들이 이런 논평을 장관 해본 것들한테 내라고 하세요 좀 제발. 이해찬 전 대표가 시사인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예. 한 거죠. 그런 그 추미애를 흔들어서 집권에 뭐를 다진다? 이건 그냥 꿈에 불과하다. 그 앞에 가로 안에 헛된이 있는 거죠. 진짜 그 맞는 이야기예요. 정권은 국민들이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덩포를 차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 지지율을 한 번도 역전한다고 이겨야 돼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하나 더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대선 주자가 없다는 거.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은 역전 못 시키면 어떻게 그걸 어머. 대선을 이깁니까? 너무하세요. 있어요. 누구요? 김종인 위원장. 죄송하네. 한국의 조 바이든. 80대들이 전성시대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80 이하는 맘먹어도 된다고. 진짜 저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진짜 참 자존감이 낮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주위에 보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남 칭찬 잘하거든요. 이건 잘했고 그걸 한다고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남 칭찬 못한 사람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을 칭찬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럼 내가 뒤로 밀리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절대 남 칭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 하면 내가 이들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황희두 이사예요. 네.
정말 칭찬 잘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사람이 청와대까지 가는 거야. 그것 BTS를 만났는데. 아니 BTS가 황희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큰일 나요. 어쨌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니 저 민주당의 BTS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지. 큰일 났다. 죽을라 그러네. 아 이거 참. 아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태도에 대한 학습이랄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쟤는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싸가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교육을 못 받아서 싸가지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마음으로 되게 내성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이 인사를 사실은 잘 안 보고 이렇게 외면했더니 사람들이 싸가지 없다는 평가 내리죠. 그 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 물론 본인이 터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돼야지. 근데 황희두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그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예, 지금도 교육한 거예요? 기분이 스스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중고등학생 딱 올라갈 무렵에 아마추어 숙소를 가고 그 형들이 좀 많이 괴롭혔었어요.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겸손해야겠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자꾸 이제 힘으로 어렸을 때부터 누르는 거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반발심을 이제 갖고 있다가 타고난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러네. 보통은 인성. 예,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독한 시어머니 되는 건데 호되게 당했는데 그걸 극복했으니까 인성이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진짜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그 힘을 어떻게 보면 약자들한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국민의 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몸에 남을 욕하는 것만 배어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 보고요.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예.